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방송을 켜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 참 이렇게도 고민이 많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채널을 만들고 나서 어제 미국 증시를 저도 시가를 일단은 보고 추이를 지켜봤는데 6%, 5%, 6%대에서 시작을 했죠. 거래 정지 당한 다음에 반등을 좀 하는 척 하다가 저도 좀 잠을 깊게 잘 수 없었습니다. 걱정되고 그래서. 근데 새벽에 잠깐 깨서 볼 때마다 그냥 계속해서 땅굴 파고 내려가는 모습만 좀 볼 수밖에 없었고, 아침에 이제 눈을 떠서 일어나니 뭐 다우랑 나스닥이랑 둘 다 그냥 마이너스 10%라고 봐야 되겠죠. 정말 뭐 1, 20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폭락장, 위기의 장을 지금 몸소 내가 체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오늘에서야말로 비로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뭐 2008년도 이때에는 대학생이었고 이제 뭐 취업을 준비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뭐 제 피 같은 돈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시장에 참여해서 매매를 했던 거는 아니죠. 뭐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있었던 거기 때문에 뭐 시장 참여자로서 이 하락분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하기는 조금 창피한 것 같고,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 건 2010년, 11년쯤 되기 때문에 그간 물론 짧게는 하락장도 있었고 폭락장도 많았고, 뭐 최근으로 따지면 뭐 2018년 10월에 뭐 이런 폭락장, 작년 여름에 폭락장도 있었지만 저도 결국에는 정말 08년도 이런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급의 폭락장을 좀 겪고 있다라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하락률 아직 이제 이게 끝났다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고 더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폭락의 지금 과정 안에 아직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끝일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지금까지 상태로만 봤을 때는 물론 리먼 때에 비해 하락률은 뭐 비할 바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떨어지는 낙폭에 대한 그 체감 속도는 지금도 08년에 비할 바 없이 좀 상당히 공포감이 드는 국면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어제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이제 1800을 찍었기 때문에 야, 이 정도면은 대세 하락기에 들어간 것 자체는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더 하락을 할지라도 기술적 반등 정도는 뭐 좀 나와주고 더 뭐 하락한다는 건 내가 인정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이상 더 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뭐 종목들을 뭐 좀 매수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었고, 좀 뭐 손절이나 혹시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했던 건데, 야, 진짜는 오늘이었네요. 뭐 장중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38%까지 찍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5%까지 찍었습니다. 살면서 코스닥이 마이너스 13%를 찍는 거를 보는 날이 올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미장이 마이너스 10% 찍는 걸 보는 날이 올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먼 때에 비해서 뭔가 또 다른 체감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상하한가가 15%였기 때문에 뭔가 전 종목이 하한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사실 더 공포스럽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 장이 상한가가 30%기 때문에 뭐 이런 모습이었지, 15%였다라고 하면 우리 장도 오늘 뭐 굉장히 많은 종목이 하한가에 잠겨있는 뭐 진풍경을 연출할 수 있었겠죠. 아무튼 장 중반까지 뭐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장중에는 미 선물 시장에 우리 증시가 거의 뭐 커플링 돼서 움직인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고요. 아무튼 뭐 오늘 뭐 장 중반까지만 해도 여기서 오늘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왔다가 결국 이런 식으로 쌍바닥 만들고 이렇게 이제 선물이 좀 반등을 해줌에 따라서
양전환하면서부터 급반등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장중에 희망도 없이 그냥 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이 넉다운 되어 있는 상태로 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뭐 정말 장중에 단타거리 찾기 위해서 좀 헤매이는 거 말고는 그냥 넉넉히 시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장이 지속되었고요. 오늘 꼬리를 충분히 달지 못하면, 그런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면, 그리고 오늘 만약에라도 아까 장중에 미선물이 마이너스 한 2, 3%대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거든요. 이 상태로 만약에 마감이 돼버리고 미장이 또 한 번에 추가 하락이 나왔다라고 하면 진짜 이거는 뭐 웬만한 뭐 신용 물량이나 뭐 반대매매 물량, 로스컷 물량들이 아마 정말 뭐 오늘도 많이 좀 나왔을 것 같지만 더 걷잡을 수 없이 나오면서 상상할 수 없는 흐름으로 갈 수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그나마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 물론 꼬리 쭉 달고 이런 식으로 양전환해서 마감했으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저는 좋게 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꼬리가 길게 단 그냥 음봉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한 게 이런 날에도 보통은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이제 그 투매 정점의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양봉이 좀 만들어지면 보통은 이제 외국인이나 뭐 메이저들의 수급이 크게 들어오고 개인들은 매도세로 크게 매도하면서 만들어졌을 때 보통은 좀 단기적으로 저점을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로 좀 보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도 개인 매수가 좀 있었죠. 그래서 뭐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뭐 제 기억이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코스닥도 이때 당시에 저점을 잡을 때 아주 그렇게 티나게 개인은 대량 매도하고 외국인은 대량 매수하고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여기서 올라갈 때까지 계속해서 개인의 매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올렸던 제가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이제 사람마다 다 견해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시장에서 보여지는 이 개인의 수급이 순전히 정말 순수히 다 개인의 수급이냐? 저는 사실은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일부분은 뭐 큰손 자금이랄지 또 뭐 이렇게 개인 창구를 이용해서 쓰는 어떤 주체들의 수급도 분명히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100%이 수급만을 또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에는 정말 우리를 뭐 눈속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정말 많아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차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장 우리가 투자할 때 참고를 많이 하고 어떤 기준으로 삼고, 또 가장 어떤 어떤 주포의 흐름이랄지 이런 것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차트인데, 그 완전히 또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 가장 잘 속여낼 수 있는 것도 또한 차트이고, 그 다음이 또 뭐 수급 같은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너무 꼬아서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믿을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들이에요. 수급 현황이나 뭐 차트나 이런 것들이요. 이 뭐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보는 수많은 것들 중에 속일 수 없는 거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그래서 저도 이제 단기 매매를 하면서 어떤 그 일봉에 대한 포지션을 체크를 할 때 항상 거래량을 제일 먼저 중요시 보고요. 그러니까 일봉의 위치, 이 종목의 어떤 일봉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거래량은 얼마나 터졌는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분봉을 보고 단기 매매를 하지만 항상 출발은 어떤 그 일봉상의 위치, 만들어가는 과정, 거래량을 참고하고 그 다음에 분봉을 보고, 그러니까 큰 어떤 흐름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항상 이 일봉상의 큰 흐름 안에서 노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뭐 시황 얘기만 너무 길게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장이 마감되고 나서요, 공매도를 6개월 동안 뭐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선물도 조금 이제 올라서 그런지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좋은 이제 시장에 참여자들에게 좋은 작용을 해서 시간에서 좀 많이 좀 뜨다가 또 막판에는 조금 죽으면서 끝났습니다. 웬만한 종목들이, 수급 종목들이 시간에서 좀 많이 올라서 끝이 났어요.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혹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제는 뭐 테마 쪽은 좀 죽고 낙폭이 컸거나 아무튼 그동안 강했던 시장 대비 잘 버티고 있던 수급 종목들 위주로 먼저 돈이 확 쏠려서 반등이 나올 겁니다. 이 시장 반등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시장 반등치만큼 따라가는 종목인지,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눠지겠죠. 시장이 1% 오를 때 2%, 3% 오르는 종목이 있을 거고요. 시장이 1% 오를 때 딱 그만큼만 1% 오르는 종목이 있을 거고요. 시장이 1% 오르는데도 시장 상회치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냥 이거를 딱 보고, 아, 내가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을 들고 있구나. 그냥 그런 종목을 들고 있구나. 시장보다도 못한 좀 안 좋은 종목을 들고 있구나. 사실 이 부분을 판단을 빨리 하셔서 시장 대비 강하고 탄력이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도 저는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내가 A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뭐 손실도 크고 손절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시장이 저점 잡은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A라는 종목을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물타기 하는 선택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이거는 정말 나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장 대비 굉장히 약한 종목이라면 굳이 이 종목에 추가 자금을 투입해서 평단만 낮추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이 종목은 그대로 두고 시장 대비 강하고 탄력 좋은 다른 종목을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게 확실히 좋은 전략이죠. 가지고 있는 종목을 단순히 심리적으로 어떤 평단가만 낮추기 위해서 이거를 그냥 마이너스 보지 않고 빨리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전략은 저는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강하다라고 못 느끼고 계신다면 강한 종목으로 차라리 추가 자금을 투입하는 게 낫죠. 아니면 뭐 자금이 없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물론 뭐 마이너스 막 3, 40, 50 이상 넘어가 버리면 손절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서 수익을 또 그 이상 너무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혹시 뭐 마이너스 뭐 20% 미만이라면, 이하라면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오늘 뭐 종목 얘기보다는 시장 얘기만 거의 하다 끝날 것 같네요. 공매도에 관한 또 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여러 가지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공매도를 제한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시장이 무조건 오를 것이냐? 저는 사실 그것은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공매도라는 게 결국은 이론적으로 보면은 주가가 내려갈 것 같은 종목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어쨌든 팔아야 되는 행위가 하나 있을 수 있지만, 또 이제 무조건 또 필요한 행위가 또 사야 한다라는 행위이기 때문에, 뭐 이제 이론적으로만 딱 이렇게만 그들이 이 룰을 매너 있게 지켜준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금 공매도가 문제야라고 하면서 질타할 부분은 없을 텐데, 문제는 이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 행위들을 이끌어낸다라는 게 항상 문제죠. 뭐 이제
이 기업의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서 공매도를 치는 거, 저는 뭐, 어쨌든 나중에 쇼커버링이라는 과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장단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항상 문제는 그런 겁니다. 이 기업의 주가를 내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뭐, 루머를 생산하고, 뉴스를 띄우고, 이제 비교적 이렇게 이제 뭉치기가 힘든 개인들의 어떤 뭐 습성을 이용해서 집단적으로 주가를 폭락시켜 버린다든지,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문제이긴 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어떤 종목의 주가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이 공매도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너무, 저는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또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는 뭐 좀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근데 그런 어떤 일부 주가가 하락하는 일부 요인에는 당연히 공매도가 일조를 하는 것도 맞는데, 주가가 하락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공매도라고 우리가 하는 거는 또 너무 마녀사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또 공매도, 그러니까 5%가 떨어지면 되는 주식을 공매도들이 공매쳐서 10%, 15% 떨어지기도 하는데, 또 반대로 셔커버링이 들어오면은 5% 오를 주식을 10%, 15%까지 오르게도 하는 게 또 공매도 셔커버링에 내서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 행위들이, 사고 파는 이 행위들이 참 합법적으로 인정할 만한 수준에서 이뤄지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악질적으로 이런 행위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악성 루머를 생산해내서 기업의 주가를 떨어뜨리게 하고, 공포 투심을 악화시키고, 이러면서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해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도적으로 우리 금융 당국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좀 엄격하게 관리되어져야 되는 부분 이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제한됐기 때문에 앞으로 무조건 시장이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너무 좀 단편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그냥 어찌됐건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정책이란 것들이 항상 양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또 공매도를 금지하면 일각에서는 또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지 않겠느냐라는 뭐 걱정스러운 말이 있는 것처럼요. 항상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뭐 정책 제도 같은 것들에는 무조건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너무 오버해서 공매도 앞으로 금지니까 무조건 시장이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일은 없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우리는 그런 거 저런 거 너무 꼬아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시장이 보여주는 그대로 그냥 순응해가면서 대처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공매도 제한 소식이 또 나왔고, 뭐 우리가 공매도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섹터가 바이오 섹터죠. 거기서 또 뭐 공매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HLB일 거고요. 참 타이밍도 좋죠. 그런 어떤 그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공매도가 제한된다라는 소식에, 또 뭐 저기 이뮤노믹 창업자 윌리엄 헐 박사를 뭐 이사로 선임했다는 소식까지 겹쳐지면서 시간에서 한 6% 정도 오르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일단 아무튼 시간에서 웬만한 종목들이 다 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하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 지금 6시 한 20분 정도 되는데 미선물은 3%좀 넘어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뭐 이제 크게 변동성만 없다면은 미장도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웬만하면 미 증시도 반등이 좀 나와서 끝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증시도 월요일 날 일단 시가 갭은 띄워서 시작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시가 갭을 띄운 다음에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가 갭 띄우고
뭐 이 정도의 변동성은 오전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좀 말아 올리는 반등이 나오는지, 힘이씨 또 상승하지 못하고 또 개인 수급만 들어온다든지 외인 뭐 기관 양매도 잡히고 이렇게 밀리면, 여기서는 어느 정도 또 리스크 관리 해놓고 비중 조절 해놓고 추후 장 흐름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일단은 뭐 다음 주 초반까지는 당연히 코로나 테마 쪽은 조금 약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제 시장의 돈들이 수급 종목들 쪽으로 이제 몰릴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테마 쪽은 좀 약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은 시장이 밀리는 상황보다는 반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시나리오에 좀 넣어 놓고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거고요. 뭐 이거는 제가 방송 통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어서 종목들 또 막 제가 언급은 굳이 하지 않을게요. 그냥 섹터만 말씀드리면, 그냥 어줍지 않은 거 사지 마시고 대장 섹터 하나씩 골라가지고요, 그 섹터 안에서 좋은 종목들, 대장 종목들만 딱 사서 그런 종목들 가지고 뭐 트레이딩을 하시던 뭐 스윙을 하시던 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뭐 이거는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당연히 반도체에서 뭐 한두 종목 선정하시고, 그 다음에 5G에서 뭐 한두 종목 선정하시고, 그 다음에 막 2차 전지 쪽에서 한두 종목 이렇게 딱 선정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 종목에서 바이오 섹터에서 또 이렇게 종목 선정을 해서 한 요 정도 구간에서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섹터 구간에서 종목들을 선정해서 관종창에 넣으시고, 뭐 단타 치실 분들은 단타 치시고, 스윙으로 시장과 함께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또 수익을 내시고, 아니면 내가 뭐 종목에 관해서는 좀 뭐 별로 인사이트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편하게 레버리지 사시고요. ETF 레버리지 사셔서 좀 앞으로 좀 시장이 반등을 대비해서 좀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 선물이 좀 많이 오르네요. 다행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그 시장이 이런 식으로 투매가 나온 다음에 폭락장 뒤에 지금이 저점일지 아닐지는 알 수 없겠지만, 시장이 이제 반등하면서 회복하는 국면에서 또 두 가지 그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이 있어요. 1번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많이 떨어진 종목이 또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눈을 또 돌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두 번째는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물론 저점을 찍고 기술적 반등이나 급반등 구간에서는 물론 많이 떨어졌던 종목이 기술적으로 반등이 뭐 잘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어떤 하루 이틀 볼 게 아니고 좀 길게 우리가 봐야 되는 관점에서도 그렇고, 또 무조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또 반등이 다 그렇게 또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샀는데 뭐 빌빌거리고 전혀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맞다라고 보는 방법은 많이 떨어진 종목이 아니라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을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또 수익을 주고요. 예를 들어 오늘 같은 장에 시장이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내가 많이 떨어진 종목을 샀다라고 하면은 찔끔 반등 나왔다가 혹시 시장이 다시 이런 식으로 밀려버리면 얘는 또 끝도 없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뭐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내가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을 사면 반등 나올 때도 시원하게 똑같이 나오지만, 얘네들은 혹시 시장이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얘네는 덜 떨어져요. 100%입니다. 오늘 뭐 그냥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네페스를 저희 리딩반에서 오늘 이제 익절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어제 샀었는데 어제 목요일이 시장이 반등을 할 때 같이 좀 샀어요. 여기서
저희가 매수를 했고, 익절 구간 있었는데 저는 시장 오늘 기술적 반등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홀딩을 한 거죠. 근데 처참히 제 예측이 틀렸고요. 장중에 뭐 얘도 버티고 버텼지만 결국에는 마이너스 10%까지 찍었어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이 수많은 종목들 중에 양전환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 대비 강했다라는 거고요. 아주 마음 편하게 수익을 또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정말 뭐 제가 뭐 장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떨어지면 더 사면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매매를 하면 되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도 여기서 뭐 전략 매도가 들어가면서 뭐 한 5%? 5%, 6%인가? 그 정도 이제 익절을 하고 저희가 나왔는데, 충분히 일단은 오늘 당일로서는 시장 반등이 나올 만큼은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추가 상승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시장이 반등했던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을 했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꼬리를 채우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챙길 수 있을 때 수익을 좀 챙겨 놓고 넷패스보다 조금 더 강하다고 느껴지는 종목이 있어서 제가 그 종목으로 좀 갈아탔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희 이제 리딩반은 매매를 했는데 넷패스라는 아주 강한 종목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이 폭락장 대비,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13% 넘게 좀 빠졌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얘는 뭐 10% 정도 빠졌다가 오늘 장중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시장만큼 혹은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0% 갔다가 양전환까지 하면서 충분히 수익군을 이렇게 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종목을 매매를 하면 비교적 좀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일단 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지금 뭐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보시면, 예를 들어 혹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뭐 이런 식으로 반등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뭐 하루 반등 나왔다가 또 하루는 변동성 주면서 하락 나왔다가 이럴 거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제 시장이 또 조정을 보일 때는 아직 코로나 사태가 뭐 종식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뭐 미국, 유럽 같은 경우는 피크를 향해 더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그렇다라고 해서 코로나 테마를 아예 또 안 볼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런 거 대비해서 또 뭐 이렇게 좀 조정을 잘 받으면 좋은 종목들 편입해서 갖고 있는 전략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뭐 코로나 테마는 최근에는 보면은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뭐 교육주가 어제 YBM넷 참 좋은 것 같다. 근데 시간에가 떠서 공략하기 힘들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장에서 오전장에는 최고의 테마였죠. 코로나 교육주였고요. YBM넷 엄청 되게 멋있었고, 알서프트도 단타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전장에 뭐 수익을 좀 챙겨줄 수 있을 만한 변동성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크로젠도 엄청 멋있었죠. 오늘 어디 있지? 마크로젠, 예, 여기 있네요. 마크로젠도 뭐 어마어마했죠. 일단은 뭐 제 관점에서는 지금 코로나 테마 쪽에서는 진단키트 쪽이랑 지금 교육주, 왜냐면은 뭐 또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더 지나면 뭐 또 계약연기에 대한 그 뭐 계약연기가 될 수 있을지 안 될 수 있을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기대감 정도는 충분히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교육주 좀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소독제 쪽에서 MH 에탄올도 이은봉 어떤 과대 낙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 정도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 정도는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저는 진단키트 쪽을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하려고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어찌됐건 뭐 가장 핫하게 좀 재료로서 좀
가질 수 있는 쪽이 아닌가 싶고요. 또 당연히 뭐 치료제 쪽도 봐야 되는 건 맞는데 치료제 쪽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워낙 너무 그 개별적으로 뉴스에 의해 급등 나가는 경향이 많아서 조금 매매하기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지금 그래도 좀 트레이딩하기에 수월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진단키트 쪽인 것 같아요. 제 관점에서는요. 교육주들도 괜찮은 것 같고요. 아무튼 요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